영화 도박사 마부제 박사는 이 하이퍼인플레이션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22년 무성영화 시대 때 독일의 표현주의 명작으로 불리던 프리츠 랑 감독이 만든 스릴러물입니다. 이 영화는 2부작으로 구성되었으며 1922년에 독일에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릴과 공포, 정치와 풍자와 섹스, 마법과 심리학, 예술과 폭력, 저속한 코미디와 특수효과까지 필요 이상 많은 것을 한데 몰아넣은 이 영화의 접근법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아한 결과입니다. 영화는 검사가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전하는 백작 부인의 편지를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백작이 비를 맞으며 검사를 찾아옵니다. 자기가 왜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 비관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끝내 백작은 정신착란에 이르게 되고 이에 검사는 백작에게 그와 친분이 있는 정신분석학자인 마부제 박사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백작은 어느 외부인과도 단절되어 혼자 자택에서 지내며 마부제 박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마부제 박사의 음모였습니다. 백작 부인은 박사의 집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한편 카로자를 검사가 회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사는 감옥의 간수로 변정해 있는 부하를 통해 독약을 전달하게 이르고 또 다른 부하에게는 검사의 사무실에 폭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카로자는 죽게 되고 박사는 백작 부인에게 함께 이 나라를 떠나자고 제의하지만 부인은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박사는 더 이상 남편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백작의 이름을 입 밖에 내놓기만 하면 그것은 백작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계속 남편에게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박사는 심령수를 통해 백작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그 환자를 맡은 마무제 박사를 찾아가지만 그가 집에 없어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사무실에는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자살에 대한 실마리로 벨트만의 심령술에 대한 공연을 관람해보라는 말에 검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검사는 벨트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의 속임수에 따라 총까지 실험물로 내놓고 결국은 최면에 걸리게 되는 실험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에 검사는 그 벨트만이 누구인지를 알아채고 그가 바로 도박사이며 벨트만이며 마부제 박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면에 빠진 검사는 박사가 시키는 대로 차를 몰고 표랑을 향해 갑니다. 그때 이를 이상히 여긴 검사의 동료들은 검사의 뒤를 쫓아 그를 구해냈습니다. 이제 경찰과 마부제 박사 및 그의 부하들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부하들은 죽어가고 결국 마부제 박사는 비밀 통로를 통해 화폐 위조 공장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그는 공장에 결국 갇히고 맙니다. 검사는 부하 중 죽은 하와이인에게서 넣은 열쇠를 패슈에게 추궁하다 그 출처를 알게 되고 공장으로 향합니다. 공장에 갇힌 마부제 박사 앞에 그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사기 도박꾼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고 이에 박사는 미치게 됩니다. 검사와 경찰들이 그 공장에 들이닥쳤을 때는 정신착란에 빠진 마부제 박사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 바이마르 독일은 역사상 유례없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전쟁과 혁명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녔고 전쟁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남겼습니다. 당대인의 시선에도 인플레이션의 시기는 사회와 문화의 전 부분에서 급속한 재평가 내지 가치 전도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마부제 박사는 경제활동이 도박이 되어버린 시대에 대한 영화적 기록으로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부제 박사는 영화 내용으로 볼 때 환상과 다큐멘터리가 교차하여 직조되었고 외부 환경적인 배경으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물려 개봉됐습니다. 감독은 훗날 인터뷰에서 1922년에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마부제라는 캐릭터가 혼돈을 끝내줄 초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속 주식시장 교란, 범죄, 마약, 도박, 위패 제조,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경찰 및 군대와의 대치 장면 등에서 마부제라는 캐릭터가 일종의 초인처럼 대리 실행한 행위들에서 바이마르 독일인들은 당대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초래한 트라우마를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1923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29,50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죠. 1923년 1월 31일 달러당 49,000마르크였던 환율은 그해 10월 31일 252억 마르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24년 100조 마르크 화폐와 1조 마르크 동전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맥주 김 빠지는 속도보다 맥주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라 한 번에 여러 잔을 시켜 마셨다고 합니다. 술고래가 쌓아둔 빈병의 가치가 근검절약했던 사람의 저축 가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월 1회 지급받다가 주 1회로 하루 한 번으로 급기야 하루에 2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받자마자 물건 사기에 바빴죠. 조금만 늦으면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은 통화 증발과 통화의 신뢰 상실이 상호 촉진작용을 해서 발생합니다. 1차 대전 직후에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들은 독일에 1320억 마르크란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에 독일은 대책 없이 통화 증발을 했고 이것이 초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케인스는 과도한 배상금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고 히틀러의 등장으로 세계는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경제학자 케인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